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물 둘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덕수 현 권한대행,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이제 최경환 전 장관, 이 두 분이요, 새로운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야말로 추대하자.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헌재 요것들이 말이죠, 여전히 40여기 임명 못해서 난리가 났네요. 이 헌재하고 이재명하고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맞물려 간다.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 왜 여전히 40여기를 꽂아 넣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요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야만이 요 인간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을 갖다가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서정욱 변호사가 맨 먼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아직 이 메인 미디어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고, 우리 우파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단독으로 취재한 정영식 요 못된 인간, 요 배신자, 이 아들 문제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요, TV조선, 그다음에 TV조선에서도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방송들이 방송 말고서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TV조선도 유튜브 방송 있고, 그리고 신문사마다 유튜브 방송이 다 있어요. 뭐 그래서 조선일보도 또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TV조선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가 있고, 다른 뭐 매체들도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그 방송이 있고 또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요즘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강추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도요. 제가 거기 직접 출연하잖아요. 아시아투데이도 TV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고 다 그래. 뭐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 특히 정치 유튜브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데, 여기 TV조선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이 검은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죠. 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폭로하고 나섰어요. 폭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인 미디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검은 거래의 실체, 요거를 추적 보도해 주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 단체에서도 요 검은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헌재에서 말이죠, 대국민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영식 요 인간도 사실이다 아니다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재도 그리고 정영식도 일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 서정욱 변호사가 맨 먼저 단독으로 보도한 이걸 보면 그야말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나 TV조선의 그런 이 취재력, 그렇죠. 이거는 뭐 방대한 대한민국 최고 이제 언론 기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까지 그 사람들은요, 저는 전옥현 개인이지만 그분들은요, 현직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의 기자입니다. 현직 기자신문이에요. 현직 기자신문에서 검은 거래 의혹을 서슴없이 자기네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공표하고 폭로한다. 이거는요, 의혹이 상당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장동 의혹도 누가 맨 먼저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경기도 그 경기신문, 그 조만한 온라인 매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 한 2달간. 8월 말에 나왔는데 제 기억에. 그러다가 이 조선일보에서 맨 먼저 그거를 갖다가 아주 이슈를 갖다가 잡아갖고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대장동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맨 먼저 제가 단독 취재했다고 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뭐 대형 언론사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단초는 잡아냈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경기 조그마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재명의 대장동을 잡아내듯이 서 변호사가 잡아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이슈업을 시켜야죠. 대형 매체들이. 그 대형 매체 중에 중간지대에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검은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요거가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좌파 매체에서 이거를 폭로하고 있어요. 당연히 좌파 매체에서 이거를 이슈화 시키는 것은 가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우파 매체들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뭔가 수상하니까 이거를 지금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꺼야 되니까 좌파 매체에서 이거를 거꾸로 보도하고 그 보도가 우리 같은 이제 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형 매체 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대형 언론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검은 거래 의혹, 대선을 지금 이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야. 6월 3일. 이재명 의원과는 무조건 고하잖아요. 아예 재판에 안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인간이 어떻게 대선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30%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그게 다 개딸들이겠죠. 예. 그래서 개딸로 딱 한정시켜 놓고 우리 이제 자유우파 후보가 나머지 이재명이가 70%다, 30%다. 그럼 우리가 70%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좌파 아주 그냥 아주 악질적인 좌파 매체 여기에서 TV조선과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 의혹이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 선고문하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은 뭐 토시도 안 틀린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딱 목표를 적어놓고 거기에 짜맞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법률적인 주장 뭐 많이 물론 하면 좋지만 가장 쉬운 주장이 뭐냐? 허용 교수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원로학자인데 헌법학자인데 이분이 10개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각하가 맞아. 아니면 헌재는 가루가 날 거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지적한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인정하는 이런 판결을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상식의 영역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유튜브 방송의 문제점들 내놓으라는 그 기자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광희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 아주 최고 정통한 법조 전문 기자잖아요. 이분은 저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주 법조만 10년 이상 출입한 아주 그냥 뭐 하나만 받아도 냄새만 맡아도 뭔지 알 정도로 아주 저 전문가잖아요. 훌륭한 이런 현직 기자들이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기자, 유튜브 이 방송이 아니고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일보 기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신뢰성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컨대 소년모 목사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승복할 것이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김문수 지금 장관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수의 제1등을 가는 주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되겠지 이렇게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년모 목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쪽에서도 또 한번 이제 정밀하게 검토해서 또 입장을 내놓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은 그럼 여태까지 데모를 왜 했느냐? 왜 집회를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동안의 헌재 심리 과정을 그렇게 비판해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비판이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는 양심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비판의 초점이 하나도 헌재 판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자아 모순이냐. 아니 저도 뭐 소년모 목사가 주재하는 그 집회에 가서 반국가사를 저도 연설됐어요. 왜? 취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 나온 연사들이 그리고 소년모 목사 본인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을 전부 비판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승복한다? 아니 과정을 승복하지 못하는데 결론을 승복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야지. 국어 공부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뭐 법률 공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저는 소년 목사 측에서 이거는 말이지 바로 판결이 있자마자 바로 승복한다. 이거 법률 검토를 거친 다음에 승복한다고 한 건지 그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이걸 승복한다고 했는지 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간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요, 법률가들,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출마를 못한다. 재심 안 된다 했더니 이제 법조문하고 이제 반박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복잡해서 얘기 안 하는데, 결론, 재심도 안 되고, 그리고 출마도 안 된다. 요거가 법률적 유권의, 뭐 유권까지는 아니죠. 법률적 해석이다. 이게 압도 99명이 99%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저한테 문자 보낸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관련법에 탄핵을 받았잖아요. 파면. 그러면 공직을, 뭐 대통령 후보 간에 공직을 다시, 그러니까 뭐죠? 일종의 참정권, 예, 공무담임,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심 청구도, 그리고 또 출마도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억울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방송의 핵심 내용 전반적으로 논평을 해드렸고, 그 핵심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TV조선에서 오늘 보도한 걸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 중진회의에서 오늘 중진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명이, 최소 4명이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대하자. 왜? 아니, 지금 관세전쟁 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경제통, 주미대사. 그게 미국도 알고 경제통이고, 이 정도로 전문가가 어디가 있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 전북 출신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강점을 많이 가졌다. 자, 그래서 중진회의에서 4명,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중진과 관계없이요,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 최소 10명이 넘는다. 자, 그래서 최근에 경제안보 회의가 있었는데, 이 경제안보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한 대책을 보면은 이게 경제통인 게 맞다. 장관보다도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주문할 정도로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펙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요,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예, 이게 실력적인 면에서, 그러죠?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많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관료로서, 왜냐하면 행정관료로서의 총리, 아주 이건 뭐 적임자고, 그리고 지금 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력을 충분히 갖춘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관료로서의 실력인데 정무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느냐, 이 점을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 난국을 본인의 이제 행정력과 전문 실력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더라도 이거를 본인이 딱 총대를 메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배짱과 용기,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결단, 요거를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건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딱 되면 누군가가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별도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아주 심층 한번 토의를 해봐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라. 토의가 아니라 논의를 해보고 조조 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조 익선.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순수한 능력과 그리고 실력, 그리고 뭐 인품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아, 이재명이 이거 뭐 형수 욕 쏘는 거 보시죠. 김무성이 무상연한 거 보시죠. 요즘 재판에 지멋대로 안 나가는 거 보시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느냐? 리더십이 아니라 그런 인적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요, 빵이죠, 빵. 예. 이런 걸 본다면 정말 비교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일각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왜냐? 지금 경제가 제일 어려울 시기니까. 자, 최경환 부총리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반 이재명 연대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가 오늘 오세훈이도 만나고 홍준표도 만났다. 근데 본래부터요, 이준석이는 본래 오세훈이 선거 그때 뭐 청년 딱 끌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하고는 본래부터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을 만난 것은 자기의
친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찾겨갔다. 그런데 세 명 다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양보할 카드는 없다. 경선을 통해서 양보하는 길 이해는 없는데 과연 그쪽 구도로 가겠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이거 완전 좌파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석열 파면에 검은 거래 의혹 음모론 제기한 조선일보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윤석열 파면. 그래서 이런 파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유튜브하고 TV조선의 유튜브에서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상당한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답답하다. 화가 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오늘에서는 이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이런 이 보수 아주 유력 매체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답답하다,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 지점을 비판하지만 저는 이거 봐라 오직하야 거꾸로 이제 우리는 역공을 해야 되잖아요. 오직하야 이런 유력 매체 현직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검은 거래가 있다라고 판단하겠느냐? 그걸 보면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고 이거는 강제 수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영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영배 이르기까지 문영배 이런 인간들은 이미 고발이 돼 있죠. 고발이 됐는데 요 공수처 오동훈이 이 배신자, 그다음에 심우정이 배신자들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큰 문제다. 그래서 요 고발된 사건 제대로 수사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계속 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TV조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요거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재와 특정 진영의 특정적인 민주당이죠. 검은 거래 의혹을 제기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쪽 진영에 상당한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음모성 발언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V조선에서 제작하고 있는 시사 유튜브 프로그램인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직접적 불만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 4일 날 오후 4시니까요.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있은 직후에 뉴스트라다무스 여기 이게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TV조선 유튜브 방송. 여기에서 김미선 기자 정치부 데스크.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뉴스트라다무스 김미선 앵커. 자, 기자가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김미선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검은거래 의혹. 이것들을 쭉 한번 인용해 드리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김광일 기자 그리고 법조 전문 기자님 양은경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검은거래 요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김미선 기자 TV조선 이 기자는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들이 무슨 반대 의견을 내셨을까 한번 내가 뽑아서 봤는데 자료를 뽑아서 봤다는 거죠. 이재명에게 준하는 형사소송법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준하지 않았으니 이거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네. 겨우 요거 하나더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방어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 김미선 기자의 주장입니다. 계속.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님 여기 들어가서 38일 동안 도대체 뭐 하셨나 봤더니 탄핵 심판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아 횟수 제한을 두자고 하시더라.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선고문을 보면 외눈박이 물고기가 세상을 볼 때 너는 안 보여 라고 하면서 한쪽만을 반영해 쓴 것 같다. 뉴스를 안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외눈박이로 봤으니까 인용만 보고 판결을 쓴 거예요. 기사도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인용하려고 목표를 그러니까 정영식 이 인간도요. 인용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사까지만 본 거예요. 외눈박이 물고기. 이게 얼마나 정난한 지적입니까? 그러면서 납득이 되게 쓰던지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주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 선고문 이렇게. 그러면서 말한 뒤에 지금 뭐라고 했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선고문에 넣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넣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안 보셨죠? 안 보셨으니까 이렇게 10년 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으로 똑같이 베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TV조선의 유튜브 방송 김미선 데스크가 지적하고 있는 요 검은 거래 의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이제 비판, 이거를 갖다가
미디어 오늘 이 매파 지금 언론에서는요, 비판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 아니, 그럼 비판하다 보면 열도 받죠. 아니, 저도 열 받잖아. 이런 얘기 하려니까.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박은주 에디터. 그러니까 이 박은주 에디터니까 박은주 지금 거의 굉장히 간부죠. 중간 간부는 되죠. 예, 에디터니까. 자, 이분이 지금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처럼 박근혜는 악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8대 0 분위기를 맞드는 것과 지금 헌재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성적으로 충실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게 감성적으로 인용이야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은경 기자는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조만 10년이 넘게 출입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양은경 기자 저도 좋아하잖아요. 이분이 쓴 방송하고 있는 내용 쓴 기자가 굉장히 다른 일반 그냥 전문 기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회부 기자가 쓴 거하고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은경 기자마다도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왜? 이 정치재판이니까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일부 조사에서는 50%까지 간다. 국민의 신임을 거둬들인 게 아닌 것이다. 예? 국민이 신임을 거둬들인 게 아니고 50% 갔는데 왜 신임을 배반한 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았느냐.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8대 0 만장일치로 국민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법조 판사도 이 법조 전문 기자가 보는 거예요. 이거 옳은 얘기잖아요. 우리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비판할 때. 저도 헌재 선고가 단심제라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이렇게 확정될 수 있나?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이거 제대로 딱 찍은 거잖아요. 양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게, 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예, 전문 기자가 보는 게. 자, 그리고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뭐 잘 아시죠?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TV 조선에서도 메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아주 베테랑 기자입니다. 지금 연령으로 보라 30년이 넘게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베테랑 기자예요. 김광일. 인기 좋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헌법재판소는 오늘로 끝이다.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허영 교수가 얘기하는 거로 가루로 날려버려야 돼.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법조 전문 기자가 보는 거하고 30-40년 가까운 원로 그야말로 아주 그냥 노련한 기자가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은주 에디터도 중견이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을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음모론. 김광일 논술의 주장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방금 읽은 결정문 낭독은, 왜냐하면 이 방송이 4일날 오후 방송이니까 민주당 대변인 같았다. 보수 쪽에 있었던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특히 정영식은 주심 재판관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인데 어떻게 인용적으로 설득됐는지, 그들 사이에 무슨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어떻게 민주당 대변인 것처럼 결정문을 낭독하고 이 재판관들 손에 통과가 됐는지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금 제가 주장한 거 똑같잖아요. 추가 취재를 메인 미디어에서, 대형 미디어에서 하라. 그리고 박은재 에디터가 아마 국장쯤 될 겁니다. 높아요, 에디터는. 에디터는 부장 마치고 나서 에디터를 주거든요. 어떤 분이 대한민국이 막 홍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데, 사실 우판에서 홍콩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다. 과거 활력이 사라지고 언제 홍콩이 국제도시였나 싶다고. 정말 홍콩을 감싸고 정치적 어둠 이런 걸 보면 정말 개몽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신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지금 박은주 에디터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는 힘이 매우 적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오래 끌어온 것이 깨어난 보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최장기간 심리하게 만든 거, 그나마 우리 보수의 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긴 만들었어.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힘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생각해보면 하다가 졸속 처리가 됐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번에 알게 됐다. 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어떤 공작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지만 상당한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봐요. 조작 증거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반박하고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진 않다. 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세이브 코리아, 아니 말이 세이브 코리아지 뭘 세이브 하냐고 헌재 결정문을 승고한다면서 무슨 세이브를 해? 디스트로이 코리아지. 세이브가 아니고 디스트로이. 예? 디스트로이 코리아에 디스트로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TV조선의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한 황도수 교수도, 이 황도수 교수도 헌재 재판관 출신이잖아요. 연구관 출신, 재판 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법성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상황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순 법적 조문에 의한 판단 수준에 머물렀다. 예. 자, 여러분들 황도수 교수, 어디를 가나 이인호 교수, 중앙대학의, 건국대학의 황도수 교수, 그 다음에 국민대학의 이호선 교수, 이런 분들은 무조건 아니죠. 법리적으로 볼 때 이거는 기각이 맞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장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법 조문이나 해석하고 마는 거야. 예, 단순하게. 아주 좁게, 예, 옹졸하게, 편향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예, 지금 전가훈 목사가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헌재를 날려버려야 된다. 허영 교수. 전가훈 목사 국민 저항권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된다. 이 말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 충격문까지는 하겠습니다. 헌재가 말이죠. 지금 40여기를 임명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40여기를 임명하라. 그리고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협박. 예. 그래서 오늘 왜냐면요. 지금 이제 이 40여기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국회가 발표를 했어요. 우원식 의장이 지난 4일 날 헌재로부터 공식 서면 답변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왜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40여기를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 이건 우연 상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날 이 최상목이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그래서 당시 결정에 대한 처분 의무가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승계되느냐? 이거를 국회가 서면으로 질문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40여기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속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입장을 내왔습니다. 구속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40여기한테 내렸던 헌재의 판결은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그대로 인계가 된다. 예,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중에 2명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에 1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에 불이행에 해당된다.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즉 한덕수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오늘 또다시 그러니까요. 우원식이한테 그렇게 서면 답변을 했고 이거를 지금 우원식이가 말이죠. 지금 언론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고집을 꺾어라. 40여기를 임명하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또다시 임명해야 된다고 확인해 줬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고 탄핵 심판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인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려 3번에 걸친 헌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요. 오늘 18일 날 2명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거불능 상태에 빠진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복 재판관의 지명권이 없으므로 이 상황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고의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40여기를 임명하라. 예.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고의로 헌재를 마비시킬 생각이라면 국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 40여기를 갖다 앉히겠다는 것은요. 이재명의 요 인간이 저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게 양심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빨갱이잖아요. 빨갱이. 절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이거는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